한때 서로 고르게 나누어 가졌던 도시에서 점차 분할선이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빛은 이제 한쪽으로만 쏟아졌고 다른 쪽은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결이 앉아있는 그늘진 구획은 모든 색깔이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늘진 구획의 도서관은 폐쇄된 지 오래였습니다. 필요한 지식과 자원은 높은 벽 너머에서만 거래되었습니다. 이곳의 큰 부작용은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용한 포기의 속삭임만 남았습니다. 분할선 꼭대기 위에 빛나는 고층에서는 에이펙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여과된 공기와 빛을 즐겼습니다. 에이펙스의 구획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기술과 자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쉽고 조용히 얻어졌습니다. 이곳의 부작용은 반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자신의 방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에이펙스는 호기심의 드론을 분할선 쪽으로 날려보았습니다. 드론은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투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늘진 구획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결은 벤치에 앉아 그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할선은 메시지를 왜곡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빛은 경고나 조롱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자 소통을 위한 도구마저 오해를 낳았습니다. 갑자기 분할선에 금이 갔습니다. 금은 아래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겁고 밀집된 풍요가 만들어낸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균열이었습니다. 에이펙스는 균열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할선은 그녀를 보호해 주었으며 동시에 그녀의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균열은 당장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결국 모두를 찢어놓는 거대한 분할선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결국 모두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정이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K자형 양극화와 국가의 흥망, 미국의 현재와 역사의 경고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AI 투자 붐, 주가 상승, 대규모 기술 기업의 활력 덕분에 미국 경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은 최상위층의 소비와 자산 가격 상승이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상위와 하위 계층 간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를 K자형 성장이라고 합니다. 경제 회복이나 성장 과정에서 집단별로 완전히 다른 방향의 성과가 나타나는 불균등 성장 패턴을 뜻합니다. 경제 충격 이후 어떤 부문, 계층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다른 부문, 계층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 이 모습이 알파벳 K의 상향, 하향 두 갈래와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격차는 소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상위층은 여행, 명품, 프리미엄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하위층은 렌트, 유틸리티, 식료품 가격 상승에 묶여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미국에서 위쪽 K와 아래쪽 K가 완전히 다른 경제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상위층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만 하위층의 삶은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 경제의 숨은 복병입니다. 문제는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양극화는 단순한 분배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속과 직결되는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첫 사례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말기에는 대토지 소유 귀족층이 부를 독점하고 소농과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군사력과 재정 기반이 약화됐습니다. 부의 집중, 조세 불만, 지역 반란이라는 흐름이 이어졌고 외부 민족의 침입에 대응할 힘을 잃어 결국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양극화는 제국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평민은 각종 세금들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빵값이 폭등하자 하층민의 절망감이 폭발했고 결국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과 결합해 국가 체제를 한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 후기입니다. 삼정의 문란과 양반층의 특권 독점은 농민층을 빈곤과 분노로 내몰았고 이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배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간극이 커질 때 국가의 존속 기반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조선은 내부의 균열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세의 개입 속에 체제를 잃었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 재정의 붕괴입니다. 귀족 지주층의 부는 과도하게 집중되었고 농민, 노동자층은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1차 대전의 충격이 겹치면서 사회적 분열이 폭발하여 1917년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체제가 충격을 버티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대공황 속에서 중산층이 붕괴되자 사회는 극단주의에 휩쓸렸고 결국 히틀러가 집권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절망은 정치적 극단화를 부르고 극단화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중산층의 몰락은 국가의 근간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하층의 절망과 상층의 특권 구조가 공존하면 사회적 신뢰가 붕괴됩니다. 셋째, 양극화가 깊어지면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넷째, 외부 충격이나 정치적 갈등이 닥치면 체제는 쉽게 무너집니다. 미국이 현재 짊어진 구조적 취약성과 과거 역사 속의 붕괴 패턴이 놀라울 만큼 닮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성장의 기반은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상위층 소비와 자산시장 랠리에 의존한 성장은 충격에 취약합니다. 양극화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일단 균열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한 전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의 위기를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의 겉모습보다 그 내부의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양극화가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근본적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중요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반드시 같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열을 인지하고 조정하려는 사회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열을 방치한 사회는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